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끊었지요. 자, 경선사가 시 법계당에 보이다 해서 법계당에게 보이다 해서 뭐라 그랬어요? 선이란 불법의 뭐? 여하시불이니꼬. 여하시불이니꼬를 부르니까 뭐래요? 응? 무겁고 큰 나무와 돌을 운반하는 것 같지 않은 것도 아니고, 문물을 배워서 익히는 것 같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뭐든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움직이는 특별한 작용도 아니요 까지 아니요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 경어선사가 불법이란 여하시불, 불법이란 무엇이냐, 불이 무엇이냐. 다만도 나오면은 또 조심하랬죠. 다만 뭐더라? 망상이 본래 없음을 비추어. 망상이 본래 없었어요. 우리가 일으키는 전부의 분별심은 다 뭐더라? 망상이더라. 망상. 그 망상이 본래 없다. 그 자리를 비추어야. 이 비추가 뭐야? 해강반조지요. 원래 있었더라. 이 자리가 뭐더라? 자성자리더라. 망상이 본래 없음을 비추어 그것을 요달에 맞추면, 맞춰, 료사인 요달에, 통달해서 거기에 요달해서 맞추면 말도 잘하세요. 성품의 바탕이, 그 성품, 아까 성품 있죠? 성했어야 했어요. 뭐죠? 심일경 성 할 때 성이랬죠? 그 성품의 바탕이 밝고 깨끗하면. 자, 여기서 밝고 깨끗하면은 뭐라 그럴까? 청정이죠. 아까 말하는 그대로 청정. 밝고 깨끗해. 안락하여 함이 없어. 다함이 없어. 안락이 다함이 없어. 가볍고 무거움도 없어. 모자라고 남음도 없어. 여기서 밝고 깨끗하다는 얘기는 아마 그 청정을 썼을 것 같아요. 청정을. 한문이 지금 없어요. 한문, 원문이 없는데 여기가 밝고 깨끗하다는 것은 그 청정을 뜻하는 걸 거예요. 안락해서 다함이 없으며, 가볍고 무거움도 없으며, 모자람과 남음도 없으며, 가고 옴도 없으며, 나고 죽음도 없다. 이거 전부 땡땡이야.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전부 땡땡 자리야. 대개 법이 이와 같으니 깨달은 자는 이러해. 법이, 불법은 이와 같아. 그러니까 깨달은 자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여기 앞에 나온 거 요달하면 성품의 바탕이 밝고 깨끗하게 안락하며 그 가볍고 무거움도 없고 모자람 남음도 없고 가고 옴도 없고 나도 죽음도 없다. 즉 법이 이와 같다는 건 뭐예요? 이게 다 중도를 터득하네요. 중도 자리다. 중도 실상의 자리다. 깨달은 자는 중도 실상의 자리고, 미혹한 자는 다른 말을 붙인 게 이러하지 않이다 그랬죠. 이러하지 못한 것이다 그랬어요. 잘 봐야 돼. 이러하지 못한 거야.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하지 못할 뿐이지 이러하면 깨달은 자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도를 터득해서 중도 자리에 요달하면 깨달은 자고, 그렇지 못한 자는 이러하지 못한 것이야. 못하다와 안 하다는 달라요. 이러하지 못할 뿐 안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했는데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 요달하지 못한 거지, 아니한 것은 이러하지 아니한 건 아니에요. 아니한 거는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도달할 수 있는데, 깨달은 자는 이러하고 미혹한 자는 이러하지 아니한 게 아니고 이러하지 못한 거예요. 이러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예?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이처럼 다만 망상이 본래 없으면, 이게 망상이 원래 없는 거예요. 망상이 본래 없음을 비춰 요달에 이르면 성품의 바탕이 밝고, 원래 밝고 깨끗해. 청정해. 안락하고 함이 없어. 함이라는 건 다함이라는 거예요. 극이 없다 말이야. 가볍고 무거움도 없고 모자라고 남음도 없고 가고 옴도 없고 나고 죽음도 없고, 그러면서 자성요달이 자성청정불이죠. 요달은 생사를 초월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어의 자성요달을 향하는 지름길로 심호사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다 어디에 있더라. 아이고 이거 이제 또 안 움직이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안 움직여요. 돌아버리죠. 천천히. 얘도 좀 어떻게 손을 봐서 좀 고쳐야 되겠다. 아이고. 경어의 심우송과 심우가를 간단히 비교 분석해보면 심우송이 심우가에 비해서 좀 더 자유롭고 간단하다고 볼 수 있더란 말이에요. 왜? 심우송은 8단계, 심우가는 10단계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유롭고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심우송은 과거의 과감이나 보명의 심우가에 가까운 10단계를 답습하고 있다. 송이 답습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심우송에는 없는 입전수수의 단계가 등장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심우가는 심우송에는 없는 입전수수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입전수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로 심우송보다는 심우가가 시기상으로 좀 더 늦게 탄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갖고 있다. 근데 내가 보기로는 같이 지은 것 같은데 같은 날 같은 시간 경어선사가고 낮게 하고 경어의 심우송과 심우가는 그리고 심우도의 법문의 내용을 과감과 비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경어의 독자적인 심우사상을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처럼 경어의 심우사상은 기존의 틀을 크게 어휴 이것도 다 썼네. 없어. 에이씨. 다 써버리자. 기존의 틀을 크게 달피하고 있는 양상으로 박격을 넘어서서 독창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어의 심우는 불교 역사상 전무후무야. 경어선의 독자적 영역의 확보와 특히 이류중행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 사회적 실천적 명제를 제시하고 있어 경어의 심우사상의 백미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어선사는 지금 이 경어선이 심우사상의 가장 큰 백미는 뭐더라? 예? 입전수수까지는 있죠. 그죠? 입전수수까지는 과감의 시부도에도 맨 마지막이 입전수수잖아요. 근데 경어선사는 이류중행을 제시한다니까요. 입전수수와 이류중행. 입전수수가 더 한 발짝 나아간 걸까요? 이류중행이 더 나아간 걸까요? 이류중행이죠. 당연히 입전수수는 진승은 하산을 해서 저자로 들어오는데 이류중행은 저자로 들어와서 이류들과 섞어져 산다 이런 얘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경어선사의 사회적 실천적 명제를 제시하고 있어 경어 심어사상의 백미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어선의 중심 사상은 잘 따르고 계시죠. 심어사상은 깨친 자의 선구적 입장에서 사회적 환원을 실천하는 카테고리로 사상적인 측면을 수용하였고 이러한 사상은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상구보리의 하와 중생의 보살도를 요구하고 있었다. 사회적 환원, 실천적 명제 이거 중요해요. 사회적 환원, 실천적 명제 특히 경어 심우가의 입전수수와 경어 심우동의 이류중행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심우가에서는 10단계의 입전수수고 그러니까 심우가는 내내야 똑같죠. 그거랑 그 과감의 심우도와 똑같아요. 입전수수. 그리고 이제 심우송에서는 이류중행이 8단계로 들어있어요. 8단계로 끝나요. 이류중행을. 그러니까 심우송과 심우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경어의 심우가, 심우송, 심우도 법문은 첫째. 경어의 심우송은 과거에 심우송에서 제시한 득오와 반본환원이 생략되어 있어요. 심우송에는. 그러니까 득오와 반본환원을 뺐어. 8단계로 돼가지고 끝머리에 그 이류중행으로 끝나죠. 정액등과 과감의 심우송에
견우를 뭘로 해요? 로현전체. 로현전체는 뭐예요?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대응하고 모구를 조복보임. 모구를 조복보임으로. 그리고 기우기가를 경어선사는 기우기가를 이문기가 이렇게 썼어요. 기우 말 타고 기가하는 게 아니라 이문등등 등등 이문에서 기가한다 해서 5단계를 바꿨어요. 그리고 10단계가 수수입전을 입전수수죠. 입전수수를 경어는 시무가에서 뭐를 일위중행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무가에서는 일위중행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확연히 다른 의미로 경험안의 모고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어의 시무가, 시무송, 시무도 원문은 첫째. 경어의 시무송은 과감의 시무송에서 제시한 득오와 반본하는 생각됐고, 과감의 시무송은 견우를 노현전체 모구를 조복보임으로, 그리고 기우기가를 이문등등으로 입전수수를 경어의 시무가에서는 이루중행으로.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시무가에서는 10단계가 이루중행이요.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연히 다른 의미로 경험안의 보고 사상을 말해서 두 개 쓴 것 같아요. 똑같은 거죠. 맞냐? 두 개. 뭐라? 그리고는 어디 갔어? 그리고 여기 있다. 그리고 모구 조복보임 이후의 단계는 점수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경어는 모구 조복보임을 점수의 단계로 강조하고 어렵게 성지한 보임의 단계를 굳건히 지킬 것을 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어선의 독자성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본다. 경어는 소를 타고 소를 찾는 어리석음을 꾸짖는 청어휴정의 사상. 이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 같아요. 임재의연 했죠. 임재의연. 아, 그거구나. 소를 타고 소를 찾는 어리석음을 경어선사가 청어휴정의 삶과 사상을 그대로 그러니까 임재의연에서 청어휴정으로 오고 청어휴정에서 경어성으로 온다는 얘기죠. 그가 깨친 삶의 이치는 그의 사상과 그의 노래가 됐어요. 그래서 멀리 시무사상의 기틀을 마련한 과감의 시무관이 아를 찾고 공을 찾고 세상을 찾는 길의 여정이라면 경어선사는 경어의 시무관은 뭐더라? 아를 찾고야 나를 찾고가 시무죠. 시무가 찾아요. 소찾아. 근데 경어선사는 아를 버리고 공을 유지하고 이제서 공을 찾는데 경어선사 여기는 공을 유지해. 그리고 세상에 스며들어. 세상에 스며드는 무예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감의 시무도와 또 경어의 시무도는 또 다르죠. 과감의 시무도는 알을 찾아요. 소 찾는 거. 근데 경어는 알을 버려. 공을 유지해. 공성을 유지해. 세상에 스며들어. 뭐죠? 세상에 스며든다는 건 뭐죠? 아까 했잖아요. 이류중행. 이류중행으로 스며들어 10단계. 그러니까 과감은 입전수수고 경어선사는 이류중행이고. 이류중행에서 쓰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쓰다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상에 스민 경어의 이러한 부의 행을 고영섭은 몸체와 몸짓의 측면으로 구분해요. 몸체, 몸짓. 자, 여기서 몸체는 체고 몸짓은 용이겠죠. 그래서 피모대각, 털을 뒤집어 쓰고 가죽으로 뒤집어 쓰고 머리에 달은 뿔을 이고 예미 꼬리는 꼬리는 진흙에다가 넣고 끌고 끌예 짜죠. 물각은 뭐예요? 대모 이거다 뒤집어 써. 피모는 가죽 털을 입고 그래서 이 행화로 살핀 바 있다. 행화죠. 몸짓의 측면은 뭐야? 행화예요. 특히 그는 경어 스스로가 의식하였던 의식하지 않았던 거네. 그의 살림살이는 설잠일에 단절된 이리중행 가풍과 연속되고 있다고. 이리중행을 넣기 때문에 설잠이 또 누구예요? 설잠 김시수. 경어선사 김시수 보시냐? 이리중행 한 게 설잠이에요.
언급하고 그의 가풍은 또 바로 어서 무상정중이죠. 무상정중. 이래 그 뒤에 이건 중국이죠. 중국 무상정중. 그 다음에 남전 참여. 그 다음에 설봉이죠. 설봉선사. 그 다음에 남전선사 등의 피모대각 다 이거 피모대각들이에요. 전부 다 피모대각이요. 네, 전부 다 피모대각들이에요. 가풍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한다. 따라서 경어의 가풍은 이들의 피모와 대각을 넘어서 다시 예미의 가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예미선이요. 경어선사는 예미선. 누구한테 썼죠? 방한암 스님한테 전별사 써주시면서 나는 본래 꼬리를 진흙에 물고 꼬리를 진흙에 담그고 다니기를 기어다니기를 좋아한다 라고 해서 경어선사가 자기 스스로 예미선이라고 했어요. 그죠? 경어선 해능선, 예미선. 그 다음에 몽룡가풍. 그죠? 몽룡가풍. 그리고 경어는 천재적인 탤런트적 기능으로 문장가로서 수백 편의 시를 남기는 작가이기도 했죠. 경어선사 아니면 시 안 남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지만. 그리고 월한 유전자적 명석한 명석해. 천재야. 아버지 어머니가 보통이 아니었죠. 경어선사 아버지 송두옥이, 경어선사 어머니 밀양박씨 따로 최고요. 아주 여거려. 유전자적 명석한 두뇌로 불도유를 통달하여 박학다식하고 통감, 사략 전부 다냐 사통 오달했어. 거침없이 이해하고 노자 장자 천독 할 정도로 듣기 도장 사상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유학자로서 유학의 대가였다. 또한 경어는 생리적으로 또 호탕해. 성품이 호탕하고 자유분방한 성품이죠. 성품을 거침없는 무의 행으로 연결시켜 세상의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최상승선을 성취해서 장보 일대사를 바쳐 대선사의 반열에 오른 정점에서 그 정점에 올라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로 가더라? 삼수갑산으로 가더라. 이류 중에 그는 입전수수는 언제 하냐면 1885년 5월에 어디로 천장함에서 저자로 하산을 하죠. 입전수수 하시죠. 그 다음에 이류중행은 1904년 2월 11일 날 천장함에서 삼수갑산의 장도에 오르면서 이류중행을 행하러 가시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삼수갑산에 사시면서 스스로가 화광동진의 꽃을 피우고 뭐를 하셔요? 천하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스스로 흔적 없이 쳐다로 스며들었다. 이것이 경어의 시무사상이다. 이미 경어선사가 시무가에서 이류중행을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경어는 음문과 산문 다 음문과 산문의 시무성 시무가 시무도 법문을 통해 그 스스로가 드러낸 화광동진 이류중행 입전수수를 실천하기 위해서 나를 구하고 나를 허물고 이번엔 나를 구하고 나를 허물고 뭐야 이거 땡땡이야? 세상에 스며든 그의 세상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삼수갑산으로 후련히 사라졌다.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경어선사 스스로가 택한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경어의 시무사상의 핵심이다. 만약에 이 부분이 실현되지 않는 시무라면 그것은 이상적인 이론에 그치고 많은 닭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죠? 어쨌든 경어선사는 몸으로 구현한 이류중행을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 이론을 철저하게 실천으로 옮긴 경어의 삼수갑산행은 경어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상징해요. 이게 전주가 전부 같아요. 내가 살다가 전봉준 때문에 경어선사가 그냥 어린 시절부터 이미 찌들찌들해요. 어린 시절도 그 서당을 같이 다니고 어린 시절부터 자라다가 여동생하고 혼인을 하고 그 혼인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경어선사가 그 자손들을 전봉준 장군 그 자손들을 다 돌보잖아요. 끝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전봉준 장군 때문에 또 삼수갑산으로 행하게 되는데 다 운명이겠죠. 그래서 경어선사의 일생에 전봉준 장군은 일부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다 그냥 다 휘젓고 있어요. 경어가 일부가 아닌 전부를 상징하는 경어의 위대한 족적이며 어떻게 보니까 또 삼수갑산이 경어선사의 대표가 됐어요. 기간은 8년이지만
그 8년간의 그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시도 남쪽보다 북쪽이 더 많다니까요. 북쪽이 140수, 남쪽이 120수. 그리고 나머지 5수는 뭐 전법계, 그죠? 만에, 만공하고 수월하게 준 거. 그 다음에 전별시, 또 천하시, 오도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5개. 그래서 위대한 족적이며 수행자의 진정한 사회적 실천 명제, 참다운 해양이었다고 말하죠. 사회적 실천 명제 한 번 더 했다가는, 어이구. 그래서 아무나 못하죠. 이런 점에서 경어의 입전수수는 불교의 이상향인 진정한 의미여 보살도의 단성이라고 본다. 사실상 경어의 시무가는 매우 난해해요. 시무가가 난해해요. 시무송은 노래니까 안 난해한데 시무가는 엄청 난해해요. 최고죠. 그가 체험한 오도와 사유 과정을 지극히 압축된 언어, 비유, 고도의 상징, 언어, 비유, 상징.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언어가 압축돼 있어요. 축약이죠. 그 다음에 비유, 그 다음에 상징을 통하여 입전수수행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어의 시무송과 시무가를 인용하여 경어를 보살의 이상향으로 인도한 그의 선사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어이쿠, 시무송이 먼저 나오네요. 야, 경어의 시무송. 소의 인연은 만에 한영혼도 있다 그랬죠? 뭐 시무장. 만에 한영혼이 시무장에서 열반하죠. 소와 각별하다. 시무장 가봤는데 쬐끄만해요. 소와 각별하다. 독립운동가였던 만에는 살아생전에 시무장이란 집을 짓고 불성찾기에 전념하는 곳이라 불렀다. 시무가 불성이니까요. 시무가 불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부도 단계를 할 때 1번이 시무야. 불성찾기. 예, 전념하는 곳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지필에도 전념하였는데 시무도를 연상케 하는 칠언절구에 한시도 담겼더라. 그가 주석하던 거처인 시무장이란 명칭은 선종에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과정에 비유한 10가지 수행 단계 중 첫 단계 시무. 그러니까 시무장이지. 발전기인 자기의 소의 본성을 찾는다. 는 시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불성찾기라 해서 시무장이죠. (1895년) 아니 1980년 왜 썰이 경허선사가 살던 시대가 전부 다 1800년이니까 1985년 얼마 안 됐어요. 1985년 7월 5일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7호로 지정됐어요. 어디가? 만해 한영혼의 시무장이. 일제강점기인 1933년 1934년 아직 통일 안 됐을 때잖아. 아니 광복 안 됐을 때죠. 이런 썩을 놈들이. 작년에 만해 한영혼이 지은 시무장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지은 거예요. 깡다구가 세? 담보가? 시무장은 보통 남양을 선호하는 한역에서는 벌써 보통 사람들이 남양을 짓는데 오기로 일본 놈들한테 등 돌렸다라 해가지고 북향으로 틀어박아요. 흔히 볼 수 없는 북향집이다. 독립운동가였던 그가 남양으로 터를 잡으면 조선총독부가 그랬구나. 조선총독부가 눈앞에 이 썩을 놈들. 그래서 조선총독부와 마주보의 대마로 꼴보기 싫어. 나도 그렇게 적겠어. 나도 꼴보기 싫어. 대마로 만에는 이를 거부하고 반대편 산비탈의 북향탈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나는 경허선사에 여기 기념관 여기 조계사랑 마주보고 있잖아요. 조계사랑 마주보고 있으면 어떻게 좀 종단에서 관심을 가질까 했는데 관심은 0%야. 0%. 그래서 또 이사를 하려고 여기 기념관 감당하지 못해요. 1944년 이곳에서 생애를 마치지만 이처럼 일제에 저항하는 삶을 일관했던 한영훈은 끝내 조국을 광복을 포기 못해요. 1944년에. 그런데 만공스님은 46년. 그러니까 광복 보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 만해 한영훈은 광복 못 보고 그 전에
안타깝죠. 이곳에서 그러니까 44년에 생을 마감하는데 경허선사 이 경허집을 43년 10월에 대박이야? 대박이지 마. 대박이지. 새삼 만에 안정원 스님께 감사. 그래서 1904년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44년 이곳에서 생애를 마치지만 1942년 이거는 1942년 10월에 비매품으로 그리고 다시 너무 인기가 좋아서 그 다음에 1943년에는 뭐로 돈 받고 한 권당 3만원 비쌌던 것 같아. 안 비싸. 42년 10월 경허집 간행의 서문을 집필한 역사를 남긴다. 또한 경허의 심우송에 대해서도 고영섭은 그의 논문에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더라. 뭐라고 언급했을까요? 제가 또 그게 고영석 교수를 좀 쓴 이유는 고영석 교수가 그래도 대한민국 학자 중에서 경허선사에 대해서 가장 많은 소논문을 썼어요. 6편. 예, 그리고 또 제 지도 교수였고요. 또 제가 고영석 교수를 통해서 경허집 강의를 청강을 6개월을 하게 됐고요. 이래저래 고마운 분이죠. 인연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저랑 경허와 인연이 있는 그런 교수라 예, 제가 이걸 좀 살펴서 넣었어요. 뭐냐? 고영석 교수 얘기는 언급하고 있다라고만 하고 안 썼네. 그거는 왜냐? 추석에 있어요, 다. 추석으로 뽑아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추석으로 뽑아서 다 보지는 못하고. 경허는 송나라 과감사원이래요, 사원. 좀 마음에 안 들어. 사원이 보여. 스승이 멀리 말도 안 돼. 송나라 과감사원의 시보도를 통해 자신의 살림살이를 확산하고 있으며 심화하고 있다. 이건가 봐요. 이거 고영석 교수님 그 문체예요.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 살림살이라는 말을 잘 써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주석으로 안 들어갔다는 얘기구나. 경허의 살림살이라는 얘기를 그 논문으로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심화하고 있다. 경허는 경허집에서 오원철구로 된 8개의 심우송과 심우송은 노래니까 노래송자니까 오원철구 8줄 그러면 8개의 심우송과 산문으로 된 10개의 심우송 2갈래의 글을 남기고 있다. 심우송을 2개로 표현하셨네. 팔성어로 된 절구의 경우는 심우, 견적 여기까지는 과감의 심우랑 똑같네. 그 다음 이제 견우해야 되는데 견우를 뭐라 했어요? 노연 전체. 그 다음에 노연 전체냐 이게? 노연 전체, 조복보임, 유문기가 아까 유문기가 뭐랬죠? 유문기가 기우기가 망우존인 인후구망 망원제주는 똑같고 인후구망도 똑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류중행을 썼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냐 8단계 심우송은 8단계 끝머리가 이류중행 과감 입전수수 이는 견우와 투거를 노연전체 하나로 아우르고 견우와 투거를 노연전체로 묶었죠. 반본한체와 입전수수를 이류중사 하나로 아울러 2개를 그러니까 9단계가 반본하는 10단계가 입전수수였는데 그 2개를 합쳐서 이류중행으로 묶어버렸죠. 산문의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 그대로가 시무, 견적, 견우, 투구, 모구, 기우기가 망호전인, 인후구, 망화마반한 지수 이게 10단계예요. 전부 다. 기본적으로 아는 게 이거죠. 그죠? 시무, 견적, 견우, 투구, 모구, 기우기가 망호전인, 그 다음에 소부터 있죠. 그 다음에 인후구망, 그죠? 인후구만 반본한 채, 그 다음에 입전수수. 이렇게 되는 게 기본인데, 경허선사는 묶어버렸어요. 뭐를? 반본한 채와 입전. 사실 그렇죠. 인후구망은 반본한 채가 필요가 없는 거야. 인후구망이 반본한 채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걸 묶어버렸어.
필요 없는 거를 묶어버려갖고 경호선사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죠. 왜? 군더더기. 반본한체가 군더더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뭐 견적까지는 맞아. 견우하고 득우를 견우 득우를 한꺼번에 뭐 견우 득우를 묶어가지고 견우 득우를 묶어서 노연 전체로 묶어버려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였다라는 얘기야. 10단계를 8단계로 줄여가지고 심우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 심우도는 얘는 시부도라고도 하고 심우도라고 한댔죠. 찾을 심, 열심. 머리와 가슴과 온몸에 당겨, 이거 다 고영석 교수 거네요. 잘 됐네. 머리와 가슴과 온몸, 머리, 가슴, 온몸 단계라는 수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볼 때 머리에 단계는 시무, 견적, 견우, 두구, 모구, 기우기가 까지가 머리. 가슴은 망우존인 인후구망. 그 다음 온몸의 단계는 반본하체, 수수입자. 이렇게 조영숙 교수 말이에요. 이처럼 그런 시부도를 머리와 가슴과 온몸의 단계로 나눠서 직권을 시대해보겠다는 점에서 신설하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볼 때 머리의 단계는 시무, 견적, 견우, 두구, 모구, 기우기가, 그 다음에 가슴의 단계는 망호종인 인후구망, 온몸의 단계는 반모만체, 입전수가 이렇게 그 과감의 시무도와 관계된다 이런 얘기죠. 경호선사는 거기서 잘랐어? 잘랐어. 두 단계를 잘라서 8단계. 그러나 경어의 시무송은 송대의 시무송과는 달리 시무 견적까지 나오고 시무 견적 나오고 견우하고 득우를 합쳐서 노연 전체, 그죠? 그 다음에 조복보임, 그 다음에 이문기가, 그 다음에 망우존인 인후구망은 같고, 그 다음에 이류중사로 8단계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더라. 이류중사는 반본한체와 입전수소를 섞어서 이류중행을 하고 있죠. 인후구망과 인후존인과 인후구망은 아니 망우존인과 인후구망은 같이 넣었어요. 그리고 이문기가가 기우기가죠. 그죠?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야. 득우하고 모구는 합쳐서 조복보임이고, 이처럼 경어의 독자성을 보이고 있는 부분으로 경어의 자유롭고 독보적인 시무송으로 시무사상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어의 시무송은 보통 다른 시부도와는 달리 8단계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시무송은 8단계, 시무가는 10단계.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 경어선사 것을 보자. 경어선사 거를 보면은 또 뻥 뚫려야 되죠. 앞에도 말했지만 그 과감의 시무도는 여러 사람 걸 짜집기를 해놔가지고 중복되는 게 많고 대부분 다 아는 거예요. 보통 기본으로 10단계. 근데 우리 경어선사 거는 8단계. 아시죠? 자, 경어는 자신이 시무송에서 129를 휴정의 기우가를 그대로 용사하고 있다. 사용하고, 사용이 용사예요. 하고 있다. 한번 바꿔봤어요. 스님도 맨날 바꾸잖아요. 나도 그래서 한번 바꿔봤다. 용사하고 있다. 이러한 시무도는 선수행에 있어서 닦음과 깨침, 이 과정을 설한 것이기 때문에 경어의 시무송, 시무도 원문에서 경어의 돈정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돈정관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점수도노 말했죠. 제가 경어선사가 경어선사 깨침은 도노돈수인데 중생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랬죠? 점수도노라고 했나요? 점수도노라는 시가 있어요. 경어선사가 어디 가서 갑사에 가서 신도들에게, 거기서는 신도들을 뭐라고 그래요? 단월이죠. 단월들에게 점수도노를 요구해요. 자, 여기를 볼게요. 가소시무자요. 가소시무자요. 가소롭구나. 소를 찾는 자요. 가소로워? 가소롭지 뭐. 소 찾아. 지가 소 타고 소를 찾아. 여기 써있네. 시무갱 몇고. 소를 타고 소를 찾는데 다시 소를 찾아요. 이게 뭐야? 다시 갱자와 찾을 몇자니까 다시 소를 찾아요. 소를 타고 다시 소를 찾아. 지가 소 타고 있어? 소 타고 있는 지가 소야? 가히 우습구나. 소 찾는 자요. 소를 타고 다시 소를 찾네. 그 다음에 사양 방초로. 사양은 뭐예요?
태양, 그러니까 그 석양이죠, 서양. 서양은 빛길사니까, 볕이 비껴가니까 사양이에요. 지금 해가 진력에 이런 얘기야. 해가 진력에 다시 방초로에 방초로. 방초는 뭐랬죠? 이 방초가 우리 그 선에서 굉장히 필요해요. 녹양방초, 그죠? 그리고 방초안, 어? 아주 중요하다니까. 꽃다울 방자 때문에 그래요. 경호선사가 방명록이라고, 방명록이라고 안 하고 방합록이라고 썼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뭐 어때 방명록 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초로가 우리 선의 상징적인 그 자연을 풍경과 하나가 되는 것을 그 묘사하게 해주는 그 뭐야, 통로야, 통로. 같이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볕빛 낀 방초길에 또 이 사양도 마찬가지죠. 사양. 어디서 나와요? 그거. 여사가 잘 써먹는 거 있죠. 안개. 안개. 안개를 많이 쓰는데, 안개와 석양 노을 했잖아요. 노을. 왜 생각 안 나? 사양 말고, 볕빛 낀 말고. 천석광. 네, 천석광 말고. 천석광 말고. 자연에 병든 사람 말고. 연화고지를 나네. 우리 경호선사가 더 좋아하는 거는 천석광 말고 연화고지를 더 좋아해요. 아이고, 그냥 연화. 경호선사가 얼마나 좋아하는, 응? 이 녹양방초도 좋아하고 천석광도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더라? 제일 좋아하는 거는 경호선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연화고지를 들어있단 말이에요. 연화고지, 천석광. 이거 다 그거죠. 자연의 병듦, 천석고황. 제일 좋아해. 연화고지. 또 이거 녹양방초. 녹양방초.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연화고지. 그래서 여기가 사양이라고 하는 게 볕빛긴이죠. 지금 녹양. 사양의 방초길에서 뭐뭐하게 나사 이러면, 여기 나자는 어찌 나자니까 어찌 하겠는가 이런 말이야. 나사. 뭐뭐하도다 라는 그 어조사로서 끝에 붙인 어조사죠. 그래서 뭐라고, 나사실유유. 실유유라는 것은 여기서 또 경호선사가 유유라는 말을 잘 쓴다 그랬죠. 경호선사가 이 유유라는 것을 왜 좋아해요? 왜 좋아해? 항상 이 유유를 써요. 안 쓸 데가 없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경호선사 글씨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경호선사가 쓰는 글씨 중에 첫 번째 뜻은 유유자적 할 때에 경호선사가 이 유자를 많이 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멀고도 멀구나. 아득히 멀다. 아득히 멀다 할 때에 이렇게 멀고만. 그렇게 두 종류로 이 유자를 잘 써야죠. 유유자적하고. 유유자적한 다음에 이거 하나와 멀고도 멀구나. 북한시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실로 멀고도 멀구나. 실로 멀고도 멀구나. 이런 얘기니까, 이거 뭐냐, 나사라는 것은 이 일이 실로 멀고. 그러면 이 일은 뭘까요? 이 일이 뭐죠? 소 찾는 거지, 뭘. 내 마음자리 찾으려고 지금 왔죠? 소 찾으러 왔죠? 그 일이 멀고도 멀구나.
이거는 어찌 나자, 어조사 내 두 종류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나, 어조사 내, 어찌에서 이렇게 이 일이 멀고도 멀구나 해서 어조사로도 써먹고 뭐뭐 하토다 라도 써먹고 어찌라도 말 써먹고 어찌 이 일이 이렇게 실로 멀고도 멀구나. 어떤 일, 소 타고 소 찾는 일, 자기가 소 타고 있어. 근데 어디에서? 볕비낀 방촉길에서. 이건 뭐예요? 자연 속에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볕비낀이 중요하죠. 다 시들어져 가고 있어. 지금 해가 지려고 하는 단계. 그러니까 급하다 안 급하다. 급하다. 길 찾아야 되는데, 소 찾아야 되는데, 이 사양이라는 볕비끈은 시간이 급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경화선사의 시무는 이거예요. 가소 시무자여 시무 갱묘구라 사양 방초로에 나사 실유유구나. 이렇게 오원 절구로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과감의 시무도 하고는 좀 차원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시적인 표현도 들어있고 핵심적인 표현도 들어있죠. 거기에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말 하나, 한 글자, 한자를 찾으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 찾으려면 뭐예요? 이 갱명이에요. 갱명. 다시갱자하고 찾을 명자예요. 갱. 다시갱자. 다시 찾는구나. 다시라는 말이 없으면 안 되죠. 지가 저를 찾으니까. 아시겠죠? 또 여기다도 또 이게 이 심자를 찾아야 되는데 심우라고 안 하고 이렇게 묘구라고 쓰잖아요. 또 예, 중복되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심우나 묘구나 똑같아요. 찾을 명자고 찾을 심자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묘구라고 했고 저기서는 심우라고 했죠. 아이고 이거 넘어갔다. 야 뭐냐 이거. 시끄러워. 안 해. 안 해. 자른다는 게 더 많이 가 항상. 에헤헤, 빨리 자르고 가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